안녕하십니까. 삼성선물 리서치팀에서 원자들을 맡고 있는 김광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한된 상단의 높아질 하락 우려라는 주제로 2월 전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월 유가 동향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1월 유가 같은 경우는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전반적인 그 추가 상승에 대해서 좀 관대하지 못한 모습을 좀 보이는 형국이었습니다.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사우디의 그 깜짝 추가 감산 이후에 유가가 50불 초반대까지 좀 상승하기는 했습니다만, 이후에 사상 초유의 의회 난입과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취임 등 빅 이벤트들을 상대적으로 좀 덤덤하게 소화를 하면서 제한된 움직임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후에 발생했던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그리고 바이든의 연이은 미국 내 공급 제한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좀처럼 상승 모멘텀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중국 코로나 확산이나 아니면 이란의 증산 조짐 관련 보도 등으로 이러한 하락 이슈들에 좀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좀 제한된 움직임을 보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왼쪽에 보시는 차트가 오펙 12월 생산량 차트입니다. 12월 생산량 같은 경우는 6개월 연속으로 좀 증가를 하면서 유가 상승을 좀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리비아 생산이 특히나 좀 증가를 했는데요. 2월부터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증산이 총 7.5만 bpd가량 예정이 되어 있는 가운데 1월 사우디의 생산량의 변화와 그리고 이란과 미국 간의 협상 과정에서 증산 우려 등이 좀 향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편 이라크가 1월과 2월에 그 과거에 그 감산 합의를 지키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좀 추가적으로 감산을 하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만, 과거에도 불이행을 했던 만큼 시장도 큰 의미를 두지는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일단 2달 동안 하루에 이라크가 약 360만 bpd가량을 생산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생산 쿼터인 385만 배럴보다 약 25배럴 정도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1월과 2월 이라크 생산 동향도 상당히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시장의 주요 이슈 중에 하나였죠. 그 1월달 오펙 플러스의 그 회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주요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일단 왼쪽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2월과 3월에 오펙의 감산 규모는 동결인 반면에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은 매월 7.5만 bpd를 증산하는 것에 합의한 것 하나와, 그리고 사우디가 2달간 100만 bpd가량 추가 깜짝 감산을 한다는 것에 합의했다는 소식에 유가가 급등을 하면서 $50 위를 지지를 했습니다. 일단 시장 컨센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약 50만 배럴 정도 50만 배럴 정도 감산을 축소하는 것이었던 만큼 예정보다 적은 감산 축소 규모에 일단 시장이 반응을 했었고요. 그리고 특히 사우디의 깜짝 추가 감산 결정 때문에 유가가 좀 급등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일단 현재는 3월 4일에 4월 생산량을 결정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 그 유가의 변동성을 좀 야기시킬 영향이 있고요. 일단 이번 사우디의 감산 결정은 전략적으로 훌륭한 판단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먼저 시장에 사우디의 영향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다른 오펙국들이 부담 없이 생산을 늘릴 수 있는 여유를 준 셈이기도 합니다. 일단 오펙의 동결과 그리고 비오펙의 그 7.5만 bpd 증산, 그리고 사우디의 깜짝 추가 감산이 오펙 플러스의 수십만 bpd 증산보다 표면적으로 보기에도 훨씬 유가 상승에 더 많은 모멘텀을 제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말 그대로 사우디의 추가 감산은 자발적인 추가 감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백신 개발과 그리고 접종 기대로 수요 개선 기대가 유가에 반영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원유 수요보다는 수개월 내로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때문에 시장이 수요가 개선되거나 유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경우에는 추가 감산분에 대해서도 좀 유연하게 조절할 수가 있겠다라는 판단입니다. 6월 이란 대선을 앞두고 미국과 이란이 상당히 좀 분주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란 국민들은 그 지난 이란 총선에서도 민심이 확인되었듯이 보수 강경파가 득세한 상황입니다.
오바마 정권 당시에 미국과 성공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던 그 온건 개혁파 성향인 그 로하니 대통령에 대한 반발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핵합의 탈퇴 이후에 그 경제가 상당히 악화되면서 민심의 이반이 일어났고요. 다음 정권은 반미 강경파에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핵 협상을 다음 정권으로 미루는 것은 현 이란 정부도 그리고 미국 정권도 지금 원하지 않는 시나리오인데요. 결국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를 앞두고 일단 4월 이전인 2월 혹은 3월에 본격적인 협상 모드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앞서서 두 주체 모두 협상력을 좀 최대한 키우려는 속셈이 깔려 있습니다. 이란 의회는 다음 달 21일까지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경우 그 원자력 기구에 대한 사찰단을 추방하고 그리고 핵 개발을 가속화하겠다라고 경고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란은 이미 지난 4일 날 그 20%의 우라늄 농축 재개를 한 상태고요. 그러면서 미국과의 협상 모드에 좀 본격적으로 돌입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란 혁명수비대는 그 함선 700척을 동원해서 자국 내 영토에서 대규모 해상훈련을 하는 등 그 시장은 한동안 이란발 리스크에 주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이란이 지원하는 예멘 후티 반군을 반테러 단체로 지정을 하기도 했고요. 이란을 알카에다 본거지라고 주장하면서 압박을 했고, 그리고 이란산 원유를 실은 유조선을 해상에서 납포하는 등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이 좀 유가 하단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최근 바이든 신임 정권의 정책 추진 내용들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바이든 신임 대통령은 부임 첫날 무려 13년간 지속돼 왔었죠. 논란인 키스톤 글로벌 파이프라인 승인을 취소했습니다. 키스톤 파이프라인 확장 프로젝트는 총 길이가 1800km로 캐나다 최대 원유 생산지인 알버타 지역과 쿠싱 제고지 그리고 미국 텍사스 한 곳까지를 잇는 최단거리 수송로입니다. 하루 약 83만 배럴 정도의 원유 수송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오바마 정권 당시에 환경오염을 이유로 불허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일자료 창출과 그리고 석유산업 재건을 명분 삼아서 송유관 건설을 다시 최종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표면상으로는 그 이산화탄소 배출 절감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글로벌 리더로서 다시 자리매김하려는 의도도 있지만 속내를 살펴보면 미국 내 셰일 오일 생산 증가로 캐나다산 원유 수요가 예전만큼 크지 않은 것이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친환경 체제를 역행하면서까지 대규모 파이프라인 증선을 진행할 이유가 없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번 승인 취소 자체는 미국으로 그 대규모 캐나다산 원유의 추가 공급 우려가 제한된다는 점에서 유가를 일시적으로나마 지지를 하긴 했습니다만 향후에 유가에 끼치는 영향은 상당히 미미하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또한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바이든 정부가 지난주에 그 신규 연방 정부 토지에 대한 수압 파쇄 허가를 완전히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참고로 미국 내에서는 매년 신규로 허가받는 건수가 약 2만 건 정도가 되는데요. 석유 생산지 중 연방 토지 비중은 약 10%인 점은 감안했을 때 매년 연방정부 토지에서는 약 2,000개의 가량의 그 신규 허가를 받는다고 추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미국 내 이미 8,000개에 달하는 그 미완공 규정과 그리고 생산의 90%를 담당하는 민간 소유의 토지로 일부 시추 허가 수요가 이전될 가능성, 그리고 바이든 정권 이전에 수개월 전부터 미리 이러한 우려를 감안해서 추가적으로 허가를 받은 물량 등을 감안했을 때 그 이번 조치로 인한 미국 내 생산에 단기적으로 큰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은 낮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코로나 백신 등 대외 변수들에 대한 불확실성에 시장이 상당히 좀 지친 성향을 보이면서 시장은 다시 시선을 펀더멘털, 즉 미국의 수급으로 옮겨가는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시장은 최근 들어서 미국 재고와 리구스 변동에 더욱 주목하기 시작했는데요. 재고를 살펴보면은 아직 미국 내 수요가 크게 개선되었다는 인식을 주기에는 다소 부족해 보입니다. 2월부터 재고 증가 시즌에 돌입을 하게 되는데요. 현재 원유 재고는
5년 내 최고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예년 대비해서 약 200만 bpd가량 줄었고 생산도 200만 bpd가량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정유시설 가동률은 여전히 15%포인트 낮은 상황입니다. 가솔린 재고 역시 2.45억 배럴로 예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정제유 재고가 1.9억 배럴을 넘어서면서 작년보다 2천만 배럴 정도 많은 영향도 한몫했습니다. 한편 그 원유 리그수 같은 경우는 현재 290기 정도로 코로나 이전 수준인 700기 대비 한참 못 미치고 있지만 9주 연속으로 증가세를 보인 점은 셰일 기업들의 투자 심리 개선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증가된 지역을 살펴보면은 최대 셰일 지역인 그 퍼미안 지역의 투자가 특히 늘어난 것을 오른쪽 차트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 퍼미안 지역의 그 미완공 유정수가 6개월 연속 감소를 하고 있는데 시추가 완공된 유정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완공 유정수가 더욱 빠르게 증가한 영향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점차 개선되는 수요 기대로 퍼미안 지역 내에 그 완공 유정수의 꾸준한 증가세는 금년에도 계속되면서 미국 내 생산 증가를 좀 상당히 주도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시장이 당장 가장 주목해야 될 이슈는 그 현재 유가를 지탱하고 있는 오펙 플러스의 감산의 지속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펙 플러스가 감안해야 할 변수로는 우선 앞서 언급드렸던 그 첫 번째, 미국의 생산이 얼마나 증가하는지에 따라 오펙 플러스의 태도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 미국이 눈에 띄는 증선 조짐이 보일 경우 이를 대놓고 견제하는 러시아를 비롯해 대부분의 그 오펙국들의 감사국들이 그 감산을 지속해야 하는 이유를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의 핵협상 진행도 감산의 큰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미국과 이란 모두 핵합의 복귀에 대한 필요성에 의견을 모은 가운데 핵협상 진행에 있어서 이란의 제재에 대한 일부 되돌림, 즉 그 생산 증가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란은 이미 수개월 내로 100만 bpd가량의 증산을 예고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향후 오펙 플러스의 감산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러시아의 특혜도 오펙국들에게는 큰 불만 사항입니다. 러시아는 오펙국들과 달리 그 컨덴세이트를 포함한 러시아의 원유 생산 수치만을 발표하기 때문에 명확한 그 러시아의 원유 생산 양은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정부가 가끔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원유 생산량과 컨덴세이트 양을 구분해서 좀 발표를 하기도 하는데 이조차도 그 러시아 정부가 임의로 조정이 가능하고 또 근본 같은 경우는 1월 회의에서 오펙 국가들의 감산 규모는 동결을 했지만 러시아는 3월에 6.5만 bpd 그리고 2월에 6.5만 bpd 그리고 3월에도 추가로 6.5만 bpd 증산하는 것에 합의를 했습니다. 러시아는 아시다시피 감산에 대해서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 오펙국들이 러시아를 달래기 위해서 추가 증산을 허락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오펙국들이 언제까지 그 이러한 불평등을 감내할지는 여전히 저 오펙국들의 감산에 가장 큰 변수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원유 시장은 하락을 인위적으로 막고 있는 형국입니다. 1월에도 그랬지만 그 2월에도 상승 관련 이슈보다는 하락 관련 이슈들에 좀 더 크게 반응할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약 반개월 동안 지속되어 온 그 유가의 상단과 하단이 막혀져 있는 상황에서 좀 이렇게 오른쪽으로 유가가 좀 기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조만간 그 위쪽이건 아래쪽이건 크게 변동성을 야기할 만한 그런 움직임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같이 좀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자발적인 주요국들의 그 공급 감소 이외에도 그 오펙 플러스의 자발적인 감산과 그리고 이란과 베네수엘라의 제재에 따른 생산 감소 등이 유가 하단을 방어하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단기 수요 기대에는 작년 말부터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로 유가에 선 반영되었고 향후 백신 보급 이후에 장기 수요에 대한 개선 기대도 친환경 그 주요국들의
개발 촉진에 따른 내연기관차 연료 수요 감소가 어느 정도 좀 상쇄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신규 수요처가 부재한 가운데 그 이란 제재 완화라든지 아니면 오펙 플러스 감산 규모 축소 등이 좀 하단을 방어하던 이슈들의 지지력이 점진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유가도 상승 이슈보다는 하락 이슈들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바이든 정책 관련 이슈들은 유가 유동성을 유가 변동성을 확대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시행되어서 유가에 반영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당장 유가의 방향성을 줄 정도의 이슈는 좀 부재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양한 크지 않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이슈들은 단기적으로나마 그 유가를 지지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뚜렷한 수요 개선이 부재한 가운데 그 상승세를 유지하기는 좀 힘들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2월달 주요 유가 레인지는 48달러에서 54달러로 지금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월 유가 전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선물 리서치팀에서 원자재를 담당했던 김광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